봅시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수열 들어가요, 수열. 자, 여기 수열은 조금 단원이 조금 독자적인 단원이에요. 어? 야, 우리 지금 수원의 1단원 이름이 뭐였지? 지수로그 함수였죠. 그치?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삼각함수. 그치?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 두 가지 이제 끝낸 거예요. 이제 조금 쉽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응? 조금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보다는 조금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수열인데, 이 수열도, 그러니까 이 수열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숫자를 나열하면서 그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근데 이 수열도 하나의 함수예요, 함수.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래서 지금 수원 단어는 함수고 이것도 함수야, 사실은. 알겠어? 그러니까 수원은 함수에 대한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수열 한번 쭉 정리를 할 텐데, 자, 한번 써볼게. 자, 수열. 자, 이 수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 오케이? 수를 나열한다. 물론 이 수를 그냥 뭐 나열하고 싶은 대로 막 나열하는 것도 수열이고, 어떤 뭐 규칙을 가지고 나열하는 것도 수열이고,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숫자 자체를 나열하는 게 그냥 수열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한번 써볼게. 만약에 내가 1, 3, 5, 7, 9 이렇게 썼어. 그럼 그 다음 뭘 쓰겠냐? 11을 쓰겠죠. 그치? 그 다음에 13을 쓰고, 그 다음에 15를 안 써도 돼. 그치? 그렇죠? 근데 이 규칙을 따른다면 당연히 15를 써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치?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값들은 지금 수를 쭉 나열을 한 건데, 이 수를 나열한 것 중에서 얘가 첫 번째 나열값이야. 오케이? 얘는 두 번째 나열값이고, 이게 세 번째 나열값인데, 이 수열에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값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항이라고 해요. 항. 알겠어? 항. 그러면 얘는 이제 첫 번째 항이라서 얘는 첫째 항이 된 거야. 첫째 항. 그래서 3이라는 건 이제 둘째 항이 된 거야. 둘째 항. 얘는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수열도 이제 이름을 붙일 거거든. 우리 보통 함수할 때 fx라고 하잖아. fx, gx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수열도 마찬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붙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괄호 열고 여기다가 an 이렇게 표현을 해요. an 또는 뭐 bn, cn 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나는 an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 요 an에서 이 n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는 항의 번호야. 항 번호. 오케이? 이게 항의 번호라고요. 항 번호.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지금 나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수열에 1이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냐면, a라는 이름에 1을 집어넣은 거야. a1 이렇게. 3이라는 값은 n에다가 2, 두 번째 항이니까 a2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5라는 값은 세 번째 항이라서 a3, a4, a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 간 거야. 이렇게. 항의 번호들을 붙여 나간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1일 때 1이고 2일 때 3이고 3일 때 5고 4일 때 7이면 지금 규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요거에다가 2배 한 거에서 얼마를 뺀 거야? 1을 뺀 거지. 그치? 6 빼기 1, 8 빼기 1, 10 빼기 1, 12 빼기 1, 14 빼기 1, 16 빼기 1이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n번째 항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n번째 항이거든? 그럼 그 n번째 항의 모습은 뭐겠어? n의 몇 배 하고 2배를 하고 1을 뺀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2n-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n번째 항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n번째 항의 모습을 우리는 이 수열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항. 여기서 일반항. 이 일반항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fx가 얘들아 봐봐. 만약에 fx가 2x-1이다라고 하면 나는 이 x에다가 0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1 집어넣으면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0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치? 이 함수 모양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x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의 함수값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치?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수열에서는 일반항이야. 여기서 fx랑 똑같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일반항 an이라고. 여기서. 근데 이 함수하고 수열하고를 구별짓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함수는 정의역이 제한이 따로 없이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말이 없으면 x는 그냥 실수예요. 실수. x에다 0을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루트 3을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이 수열에서는 이 n 값이 뭐라 그랬어 내가? 항의 번호예요. 번호. 그러니까 항의 번호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값은 자연수밖에 안 되는 거야. 자연수밖에. 여기서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근데 집어넣는 거는 자연수지만 여기 있는 이 결과는 자연수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수를 나열할 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늘어뜨릴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뭐 0.1, 0.3, 0.5, 0.7 이렇게 늘릴 수도 있으니까 항의 번호는 자연수지만 그 나오는 결과들은 꼭 자연수는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자, 우리 보통 f 땡땡 x 이렇게 y 이렇게 하면 이건 함수 표현이잖아. 그지? 이 함수가 보통 얘가 이제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거든. 근데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x가 만약에 실수고 y가 실수인 경우가 조건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야. 이렇게. 그래서 함수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에서 공역 갈 때 정의역이 실수, 공역이 실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열 같은 경우는 수열도 함수긴 함수야. 이거는 함수일 때. 일반 함수일 때. 근데 수열은 f 땡땡. 자, 이 x에서 y로 갈 때 이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인데 이 x는 무슨 수여야 된다? 얘는 자연수가 되는 거야. 자연수. 자연수. 그리고 이 y 값은 얘기가 따로 없으면 그냥 실수가 다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수열일 때야. 이거는 수열. 그래서 수열은 자연수 정의역의 실수 공역으로 대응되는 그런 대응 관계를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항의 번호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항의 값이 공역이 되는 거고. 그치? 치역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아까 선생님 무슨 항이라 했어요? 첫째 항 그랬죠? 첫째 항. 그치? 첫째 항 또는 뭐 옛날에는 이걸 초항 그랬어요. 초항. 처음 초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항, 초항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항. 뭐 예를 들어서 수열이 여기서 끝났어. 8항에서 끝났어. 그러면 이 마지막 항을 우리가 마지막 항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는 옛날 말로는 말항 그랬어요. 말항. 그지? 초항, 말항. 근데 요새는 그렇게 잘 안 써. 말항은. 그리고 n번째 항을 뭐라 한다고요? 일반항. 그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열은 일반항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일반항이 있어야 거기다가 n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써볼게. 자, 어떤 수열이, 내가 하나 안 했구나.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그 수열에 이름을 붙일 때는 여기다가 괄호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 괄호 안에 있는 이 전체가 이 수열에서는 일반항이야. 이렇게. 여기서 괄호 안에다가 일반항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 2n 플러스 5. 자, 이런 식으로 수열을 썼어. 그러면
얘는 2n 플러스 5를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인 거야. 여기서 이 수열은 그대로 쓸게요. 이 수열은 2n 플러스 5를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수열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괄호를 꼭 쓰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괄호 뗀 나머지 요 안에 있는 값이 수열의 뭐가 된다고요? 일반항이라고. 일반항. 여기서 일반항. 그러면 그 일반항에, 자 봐봐, 이 수열을 나열해봐. 첫째 항부터 나열해봐. 얼마야? 첫째 항이 7, 그치? 7.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요. 2 집어넣으면 9, 3 집어넣으면 11, 4 집어넣으면 13.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만약에 n제곱이야. n제곱. 얘들아, 이 수열을 한번 나열해봐. 얘는 일반항이 누구라고요? n제곱이야. 그치? 나열해보면 얼마? 1, 4, 9, 16. 이런 식으로 나열해. 그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뒤에 이제 문제 몇 개 있냐, 거기? 3개 있지? 3개 있죠? 자,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하는 거는 진짜 초등학생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못하면 안 돼. 자, 봐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직접 구하세요 그랬는데, 얘들아, 지금 2의 n승이 일반항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1항부터 4항까지 구하라 했으니까 집어넣어. 뭐 얼마야? 2, 4, 8, 16. 이게 1, 2, 3, 4항이야. 얘는 1, 4, 9, 16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일반항이 그냥 뭐예요? 3이야. 그러면 일반항이 3이면 n에다가 1, 2, 3, 4 넣을 게 없으니까 계속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3이 나온다는 얘기야. 3. 그치? 그러니까 3, 3, 3, 3 이렇게. 얘들아, 얘는요, 마이너스 1의 n승이면 이건 계속 뭘 바꾸는 거야, 지금?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그치? 그러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인데 뒤에 곱해지는 값은 계속 2예요.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네 번째 항 2. 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일반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쭉쭉 대입하면 된다. 자, 다음 수열의 규칙을 알아보고 6번째 항과 n번째 항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규칙을 알아봐라. 야, 얘는 규칙이 지금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에 9에 마이너스 27에 81에 마이너스 243이니까 부호가 계속 바뀌네, 그치? 마뿔, 마뿔, 마.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6번째 항이 플러스가 되겠고 3, 9, 27, 81, 243이니까 3의 거듭제곱이 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243에다 3 곱하면 얼마야? 729. 그치? 이게 6번째 항이야. 6번째 항. 그리고 n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n번째 항은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1이 부호가 반복되니까 마이너스 1에 n승 붙이면 되겠네. 그치? 첫 번째부터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뒤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 얘는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4승, 5승, 6승이니까 얘는 3의 몇 승이야? n승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맞죠? 얘들아, 선생님이 꼭 n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걸 n 플러스 2라고 써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1 집어넣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항은 항상 한 가지 모양은 아니에요.
조금 변형이 될 수도 있어. 어쨌든 의미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데 굳이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일반항이 꼭 한 개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응? 자, 두 번째. 자, 0, 1, 4, 9, 16이래. 자, 이거 우리 니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아이큐 테스트 안 했나? 응? 나는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걸 알았으면 아이큐가 좀 더 높게 나왔을 텐데, 응? 몰랐었어요. 이런 거를. 야, 이건 지금 얼마 나와? 그 다음 숫자가 얼마야? 얼마 나와요? 25 나오지, 그치? 맞아? 몰라? 25예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특징이야, 또? 제곱수야, 그치? 제곱수. 제곱수인데, 1부터 출발했으면 일반항이 n제곱 있을 거야. 이렇게. 왜냐면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 1, 4, 9, 16이니까. 근데 얘는 0부터 출발했거든. 그럼 이걸 n제곱이라 쓰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돼? 그렇지. n-1의 제곱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야 1 넣었을 때 0 되고, 2 넣었을 때 1 되고, 3 넣었을 때 4 되고, 4 넣었을 때 9가 되니까 저게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얘는 지금 규칙이, 이게 다 분수니까 이것도 분수로 보면 1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분모는 얼마씩 늘어나요? 1씩 늘어나고 분자는 2씩 늘어나니까. 야, 요 다음 숫자가 뭐겠냐? 6분의, 그렇지, 11이 돼야 되고. 그럼 일반항, n번째 항은 분모가 1부터 계속 올라가니까 n분의, 그치? n분의 얼마야? 그렇지, 2n-1. 이렇게 일반항 나오겠다. 그치? 맞니? 자, 됐고.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그랬어. 일반항을 구하라. 얘들아, 일반항을 구하는데 1번 봐라. 지금 얘는 수열이 2, 4, 2, 4, 2, 4, 2, 4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럼 얘는 일반항이 뭘까? 일반항. 저걸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래요. 2, 4, 2, 4, 2, 4. 자, 봐봐.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은 자, 선생님이 그냥 제일 간단하게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AN이 지금 수열의 이름이야. 지금 일반항. 그럼 그 AN은 이렇게 쓸게요. n이 홀수일 때는 네, 이렇게 쓰지 말고 AN은 2 또는 4 이렇게.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2 n이 짝수일 때는 4 이렇게. 돼, 안 돼? 이렇게 써도 괜찮죠? 의미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치? 여기다가 홀수 넣을 때는 2 짝수 넣을 때는 4니까 2, 4, 2, 4에 맞다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뭐냐면 2, 4, 2, 4라는 거는 가운데 값이 3이거든? 그러면 3에서 2는 1을 뺀 거예요. 4는 1을 더한 거고. 그치? 그러면 AN이라는 일반항을 3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한 번 빼고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고 한 번 더하니까 얘는 또 마이너스 1의 n승만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홀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니까 3에서 1을 빼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되니까 3에서 1을 더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보통 문제에서 문제의 조건으로 줄 때는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많이 줘요. 이렇게 조건 제시하듯이. 알겠지? 둘 다 가능하다.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한가 봐. 막 눈이 떨려. 쌤이 이제 늙었나 봐. 그래서 힘들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봐봐. 1, 2. 얘들아. 2, 4, 3, 8, 46, 5, 30인데 지금 여기 복잡한 수지만 수열을 볼 때는 항상 이 콤마 단위로 항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 단위로. 알겠니? 콤마 단위로. 1, 2.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얼마야? 1이 아니라 1 곱하기 2가 첫째 항이야. 또 2 곱하기 4가 둘째 항이고 3 곱하기 8 셋째 항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지금 분리를 써서 준 이유는 이 특징을 그대로 살리란 얘기예요. 맞아? 1, 2니까 쟤를 막 2, 4니까 8, 3, 8이니까 24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숫자가. 그치? 이 규칙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규칙인지. 그래서 웬만하면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라. 두 개 계속 곱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거 봐봐. 1, 2, 3, 4, 5야. 그럼 n번째 일반항은 뭐겠어? n이겠죠, n. 이렇게. 그 다음에 2, 4, 8, 16, 32.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4승, 5승이야. 그럼 얘는 곱하기 2의 얼마? n승. 그치? 이게 일반항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라고. n 곱하기 2의 n승. 또 3번. 자, 얘는 또 이제 분모가 1이에요. 분모가 1, 2, 3, 4 이렇게 늘어나니까 an은 분모는 n이겠고 분자가 계속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분의 얘는 마이너스 1에 야 이거는 앞에가 지금 플러스잖아. 그치? 그럼 이거 n승이야? n 플러스 1승이야? n 플러스 1승 이렇게. 그치? 뭐 n 마이너스 1승도 괜찮고 이게 일반항이다. 자, 4번에다 별표 하나 쳐봐. 4번. 얘들아 4번을 하기 전에요. 요걸 한번 써봐. 자, 9, 99, 999, 9999. 그치? 자, 이렇게. 아, 99 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내가 얘기했나? 우리 선생님 옛날에 결혼하고 처음에 이제 이게 좀 작은 집에서 이제 살았어요. 결혼하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큰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 3층 집에 내 집이 3층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3층이었는데 그 3층에 이렇게 이 실외기가 있었어. 에어컨 실외기가. 근데 그 에어컨 실외기에다가 이제 에어컨을 이제 놨죠. 이제 실외기를 놨지. 근데 여기 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창문이었거든. 이렇게 거실 창문이었거든. 근데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계속 아침마다 구구구구 막 소리가 나는 거야. 구구구구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러고서 봤더니 에어컨 실외기 옆에다가 이게 따뜻하니까 여기다가 비둘기들이 나뭇가지를 거의 뭐 나무꾼 수준으로 해온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알을 나눴어요. 근데 비둘기는 항상 알을 2개씩 낳는데 그때 알았어. 2개씩. 그래서 2개가 아주 가지런히 있어.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고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겠다. 한쪽 그 전봇대에서 여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비둘기 한 마리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고 한 마리 여기서 품고 있고. 근데 이 비둘기가 이게 유해동물인 거 알아요? 굉장히 이게 지저분한 동물이야. 그래서 옛날에 막 니네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막 그 로맨틱한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막 비둘기 막 쫓아가고 막 이렇게 비둘기 막 파다닥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완전히 그 세균 덩어리거든. 그래서 아기가 있으니까 더 신경이 쓰였어요. 첫애라 보니까 더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얘네들이 이제 날아간 사이에 이걸 치웠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알을 낳았을 때는 그 알이 뭐 부화가 됐는지 어쨌든 없어졌어. 알이 없어졌어. 아니면 다른 동물이 와서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알을. 근데 그 나뭇가지만 있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다 치웠어요. 치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놨어. 못 들어오게. 근데 그물망에 진짜 요만큼 간격이 있었거든. 요 밑에. 이게 지네 집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기가. 그걸 뚫고 들어와.
뚫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결국은 나뭇가지 심어서 다시 또 똑같이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얘가 한번 자기 집이다 생각하면, 지 집도 아니면서 자기 집이다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여기다가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니까 짜증나더라고. 이게 넘어가기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치웠어. 치우는데 여기서 아빠가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냥 보는 데서 그냥 막 던졌어. 막 밑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락스 같은 거를 막 닦았어. 막. 락스 냄새 독하잖아. 어? 막 닦았어. 근데 여기 알이 2개 있었는데 이 고통은 진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나도 우리 애가 없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애기가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미안하지. 그래서 맨날 요거 설명하다 보면 얘가 생각나. 9999 하는 게.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내가 나왔어요. 그 집에서. 집에서. 또 지었겠지 뭐 거기다가. 자, 아무튼 봐봐 얘들아. 이 9999 하는 이 수열이 있는데 얘들아, 얘 일반항을 한번 써보자. 일반항. 이게 어떤 규칙이 있어요? 구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비둘기만 생각나? 9는 10 빼기 1이잖아. 10 빼기 1. 그치? 얘는요 100 빼기 1이고 얘는 1000 빼기 1이고 10,000 빼기 1이고 100,000 빼기 1이니까 얘는 10의 1승 빼기 1이야. 이렇게. 얘는 10의 2승 빼기 1이고 10의 3승 빼기 1인 거야. 이렇게. 10의 4승 빼기 1. 얘들아, 그러면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둘째 항이고 이게 셋째 항이고 이게 넷째 항이니까. 그치? 그러면 n번째 항의 모습은 뭐겠어요? n번째 항은 10의 그렇지.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일반항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구구하는 이 수열들은 10의 거듭제곱에서 1을 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99가 아니라 777이면 어떻게 돼? 7777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나와요? 이건 10의 거듭제곱에서 쓸 수는 없잖아. 그치? 맞아? 왜냐면 얘는 10에서 3 빼고 얘는 23 빼고 얘는 뭐 얼마냐? 223을 빼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빼야 되는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9가 아닌 다른 숫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9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9를. 그러면 9에서 7로 가려면 얼마 곱하면 돼? 9분의 7을 곱하면 되지. 99에서 77로 가려면 9분의 7을 곱하면 되고 9분의 7을 곱하면 되고 다 9분의 7을 곱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9가 아닌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10의 n승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9분의 요 숫자만큼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9분의 7. 이렇게. 알겠지?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요건 좀 알아놔. 응? 이게 만약에 이거 안 보고 들어가면 찾기가 좀 힘들다고요. 순간적으로.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그치? 이게 11111이니까 기준이 이제 10의 n승에서 마이너스 1 한 거. 9를 기준으로 보고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 9분의 1. 그치? 이렇게 한 게 일반항인 거야. 이렇게. 알겠지? 알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자. 뒤에 잠깐 넘어가 봐. 자, 등차수 선생님이 잠깐 설명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등차 수열. 자,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수열 중에 메이저 수열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등차 수열이고 하나가 등비 수열인데 등차라는 거는
같은 차이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일정한 차만큼 늘거나 줄어드는 수열, 이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뭐 1, 3, 5, 7, 9 이거 다 등차 수열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3, 7, 11, 15, 19 이런 것도 다 등차 수열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일정한 차라고 했는데 이 일정한 차 값이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차 그래요. 공차. 오케이? 그리고 D라고 표현해. D. 오케이? 차이. 거리, 디스턴스, 공차. D를 써요. D라고. 그래서 일정한 차를 공차 D라고 표현한다. 얘들아, 그러면 얘는 공차가 얼마야? 플러스 2야. 그치? 계속 일정하게 플러스 2만큼씩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4죠. 4. 그치? 4. 이렇게. 계속 4씩 더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등차 수열도 우리는 일단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다 계속 써볼게. 플러스 2, 플러스 2. 자, 그러면 지금 13579라고 하는 이 등차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번째 항 3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2를 더하면 되지, 그치? 또 두 번째 항 5는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몇 개 더하면 돼? 2개 더하면 되죠, 그치? 네 번째 항 7은 1에다가 공차를 3개 더하는 거야, 그치? 맞아? 또 네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개를 더한 거야. 다섯 번째가 공차 4개, 네 번째 항이 공차를 3개 더한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일반항을 만들 때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내가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썼어, 먼저. 그럼 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돼요? n-1개를 더하면 되지. 그치? 세 번째 항은 공차 2개, 네 번째 항은 공차 3개니까 n번째 항은 n-1개의 공차만큼을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A1 플러스 n-1D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란다. 얘들아, 그러면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랑 뭐야? A1과 공차죠, 공차. 그치? 첫 번째 항이랑 공차만 있으면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A1 더하기 n-1D. 다시 A1 더하기 n-1D. 그죠? 공차와 첫째 항. 그치? 그래서 무조건 등차 수열은요, A1하고 공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여기서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항 얘 한번 만들어 볼까? 얘들아, 3, 7, 11, 15, 19니까 자, 첫째 항 4에다가 공차가 3에다가 4야. 그치? 그럼 이 수열의 이름을 만약에 BN이라고 한다면 BN은 얼마에? 3에 플러스 n-1 공차 4. 이거 정리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4n-1. 이게 일반항인 거야. 그럼 일반항이 주어지면 여기다가 내가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5를 집어넣으면 20 빼기 1 해서 19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얘들아, 따라해봐. 한 번만 읽어봐.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자, AN equal A1 더하기 n-1D. 다시 A1 더하기 n-1D.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봐봐. 요걸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AN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변수가 지금 뭐야? 항번호 N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식은 A1과 D는 고정돼 있을 거고, 요 N에 따라서 지금 바뀌는 값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N이 변수거든? 그럼 우리 보통 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얼마야? ND가 나오지, 그치? 그럼 얘는 내림차순이니까 DN이라고 쓸게. DN. 그 다음에 플러스 A1 마이너스 T. 그치? A1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N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얘는 N에 대해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1차식.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N에 대해서 1차식으로 나오면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차 항의 개수, 이 D가 지금 뭐야? 공차야, 공차. 그치? 일정한 차이라고. 1차 항 개수가.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N에 대한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그치? 그 1차 함수 중에 D의 역할이 뭐야?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D가 양수면 이 기울기가 양수니까 결국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야. 그치? D가 양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D가 양수일 때. 맞아? 근데 얘들아, 이게 진짜 1차 함수라면 정의역을 내가 0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 루트 3 넣어도 되고 99를 넣어도 되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값이 몇밖에 안 돼? 1, 그렇지. 자연수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 직선의 자취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직선의 모양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수열은 1, 2, 3, 4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 요런 점들인 거야, 요런 점들. 요 항의 값들이 요런 점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열의 흔적들은 거의 직선처럼 보이지만 그 직선의 일부 점들을 찍고 가는 상태인 거야. 맞아? 근데 얘들아, 요 간격이 지금 다 어때? 한 칸씩 한 칸씩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간격도 어떻게 했냐, 또?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X 증가량이 일정하면 Y 증가량들도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같은 간격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D가 양수일 때는 수열이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야. 또 D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D가 음수일 때. 그치? 그럼 그 중에서 일부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점들이 찍혀진다라는 거지. 이게 등차 수열일 때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직선의 개형을 따라요. 오케이? 얘들아, 이게 작년 수능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서. 물론 작년 수능에서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나왔는데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직선의 일부 모습으로 등차 수열의 항들이 모양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1차식이라는 거 이제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봐. 만약에 얘들아, 우리 일반항은 지금 내가 기준을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해서 n-1d 이렇게 지금 썼는데, 자, 내가 이렇게 해볼게. 9라고 하는 값은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해서 공차가 하나, 둘, 셋, 네 개 더해지면 돼. 그치? 맞지?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해서 공차가 몇 개? 5-1이니까 4개 더해지면 되는데, 똑같이 이 다섯 번째 항을 여기서 출발 안 하고 여기서 출발해 볼게. 이렇게. 응? 그러면 얘는 A2에서 출발하면 공차가 여기서부터 몇 개만 더해지면 돼? 3개만 더해지면 돼요. 이렇게. 또 A5를 세 번째 항에서 출발하면 공차가 2개만 더해지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항의 번호가 하나 뒤로 늘어나면 공차의 개수를 하나씩 어떻게 하면 돼? 줄이면 되잖아요. 그치? 당연한 거잖아. 그치? 한 칸 뒤에서 출발했으니까 더해지는 공차의 개수는 하나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규칙이 이 1하고 4하고의 합이 계속 얼마야, 지금? 이게 5라고요. 5. 이렇게. 맞아?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이게 가장 그냥 기본 공식인데 여기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출발하는 게 A1에서 출발했으면 공차를 n-1개 더해서 지금 요 1하고 n-1라고 합이 n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요걸 살짝 변형한다면 이 an이라는 이 일반항을 내가 중간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A2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 그러면 공차를 몇 개만 더하면 돼? n-2개만 더하면 되고요. 그치? 또 A3에서 출발했으면 얘는 공차를 하나 더 줄여서 n-3개의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걸 내가 중간에 AK에서 출발을 했어. 이렇게. K번째에서. 그러면 공차를 몇 개만 더하면 돼? n-K개의 공차만 이렇게 더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자, 출발하는 위치가 달라져도 되는데, 자, 이거하고 지금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자, 여기 있는 이 AK를 반대로 한번 살짝 넘겨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AN번째에서 AK를 뺀 거죠. 맞아?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뺀 거야. 뺐더니 공차가 몇 개 남아? N-K가 남는 거지. N-K의 공차가 남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의 결과가 N-K의 공차 T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냐면 등차 수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뭐 세 번째 항 값이 나오고 뭐 다섯 번째 항 값이 나오면 그 등차 수열 두 개의 값을 보면 그 등차 수열끼리는 빼는 게 기본이에요. 알겠어? 등차 수열끼리는 뺀다고. 근데 그 뺀 결과가 공차의 개수만큼으로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들아 등차 수열이야. 여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뺐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공차 개수가 6-3, 3D만큼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알겠어? 여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여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공차 몇 개야? 얘랑 더해서 6 나와야 되니까 3D잖아. 3D. 그치? 이걸 뺀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공차의 개수가 몇 개? 3개가 나온다고. 또 만약에 여덟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뺐어. 등차 수열인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4D가 되는 거야. 4D. 그치? 이렇게 공차 4개. 이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등차 수열 나오면 뭐 한다? 뺀다라는 거야. 그치? 중요한 표현이에요. 등차 수열은 빼자. 응? 그 뺀 게 뭐의 개수냐면 공차의 개수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죠? 문제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